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근데 실질 심사에서 좀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자, 오늘 새벽에 구속이 확정됐죠? 구속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드려 보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됐거든요. 법원 판단은요. 이 공천 개입 의혹 이 혐의잖아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원래 이제 구속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건데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명태균 씨가 뭐 휴대폰을 뭐 불태운다, 어디다 숨긴다, USB를 어쨌다. 아마 이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검찰이 원하는 대로 구속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자, 두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맞은편에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경철 위원. 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언급된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앞으로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구속 수사를 하면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피의자를 자주 부를 수가 있게 돼서 예. 수사는 굉장히 수월해지고 속도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어떤 공천 영향권을 행사해주고 돈 7,600여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다. 예. 이 혐의에 대해서 확정을 짓겠죠. 이 혐의가 재판에 가서도 유죄로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그 혐의를 확정 지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혐의, 대구시 의원으로 출마했던 이모 씨 그리고 고령 군수로 출마했던 배모 씨로부터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2억 몇천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혐의가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예. 정말 돈을 받았고 공천 영향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 두 가지 혐의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앞으로 한 20일 정도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영선 전 의원 예.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이제 진술이 추가로 더 나온다면 수사가 확대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굉장히 낮아지고 목발까지 짚고 나오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예. 제가 볼 땐 추가적인 진술을 해서 계속 이 사건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명태균이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굉장히 확정을 지어서 그럼 추가 폭로를 검찰한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는 이제 형량이 더 늘어나고 근데 앞서서 이게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명태균 씨가 언론에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하야 탄핵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또 며칠 있다 뒤집었긴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뭔가 폭로라가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그 허풍을 친 것은 검찰 수사를 위축시켜서 예. 자신의 뭐 혐의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지 지금 이미 검찰에 들어간 이상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것이 바로 피의자의 그 가장 큰 그렇겠죠. 뭐 작전인데 본인과 관련된 걸 그렇습니다. 낮추려고 그 작전을 하겠죠.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죄를 키우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의 혐의를 최소화시키고 예. 그 혐의를 확산시키는 방지할 것이다. 명태균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뻥치고 허풍치는 그러한 행위는 검찰 내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영주 수장께서는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워낙 많은 인물들을 거론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니라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만 제대로 수사가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 자금을 말하자면 수사하고 여기에서 끝난다 싶으면 국민들이 뭐 하는 거지? 꼬리 자르기 하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본질은 명태균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의 입에서 뭐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명태균 씨는 나중에 향후에 확대될 대상 중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배우자까지 해서
그분들이 명태균 씨의 뒤에 있었는지. 그러면은 이 김영선 전 의원이나 나머지 지방선거에 나왔던 예비 후보자들이 명태균 씨 뭘 보고 돈 거래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뒷배와 배경과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 수사를 하려면 예.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대화의 증거와 정황을 확인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공천 개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에게 확정적 물증이 있어서 그 나머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치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예. 거기까지는 가야 수사가 제대로 가는구나인데 저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예. 수사를 더 확대시켜 버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김소연 변호사 자체가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 이준석 의원 자체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핵심 고리로 예. 언급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소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환이 돼서 검찰에 가서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와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돼서 나는 대화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에서 명태균 씨까지 엮은다면 이거는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을 통한 선거 중립의 위반의 소지까지 갈 수 있는 산이다. 거기까지 가야 수사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 명태균 씨 구속 이후에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을 좀 보인 게 있습니다. 글로 올렸죠. 보겠습니다. 선거 불었고 이제라도 구속한 거 참 다행이다. 깜도 안 되는 자가 정치판을 휘젓고 다닌다. 정치 후진성 보여준 것이다.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요. 앞서서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뭐 짧게 좀 언급한 말들이 있었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뭐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준표 대표님 좋아해요.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모른다니까요 그 내용을. 홍준표 캠프 쪽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다가 전에 그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5년 전에는 넘겨줬는데 거기에 토스해서 준 거예요. 최영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이런 얘기도 하도 많은 인물들이 거론됐는데 조금 시간을 주고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가다듬어지는 상황에서 보니까 또 홍준표 대구시장에서 또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는 아마 지난 대선 경선 때 그 57만여 건 그 당원 명부를 이제 당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하게 하고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그 57만여 건이 그러한 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홍준표 캠프가 관여하였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홍 시장께서는 지금 그것은 사적으로 전혀 공표한 적이 없고 우리는 오직 공적으로만 사용했다. 그 과정이 모두 다 공개됐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명부를 관리하는 데 관여했던 대구시청 서울사무소에 있던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된 것 같아서 사표를 받았고 그분은 개인적인 것이었지 홍 시장과 관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태균 씨는 계속 무언가 홍 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전엔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저 얘기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는 자신이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 시장의 얘기는 그전에는 뭐 어설프게 허풍식으로 얘기했겠지만 검찰에 들어가서 저 얘기까지 확대해서 진술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홍 시장도 지금 그 57만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활용했는지 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주 소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명태균 씨나 그 해당 변호사의 입장 자체는 일단 검찰의 수사 자체를 좀 혼선을 주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가 뭐 5년 이하, 뭐 1,000만 원 이상,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다 보면은 이게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힘들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국정과 공청 당무 개입에 본인이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동거래가 아니라 창원산단, 그다음에 각 여러 가지의 국정에 대해서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본인이 감내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준석 당시 대표를 끌어들여서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좀 잡아다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구속 상태인 명태균 씨 과연 검찰 추가 수사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또 증거를 대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그 핸드폰에 도대체 무슨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남아 있어요.